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지하철 7호선, 대곡 소사선, 그리고 광역 급행철도 GTX B와 D 노선이 연계된 이른바 쿼드러블 역세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종합운동장 일원을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 의회 광래경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차근차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은 이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 춘희동, 원미구 춘희동이 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함께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네, 네. 예, 지금 2014년 개발 계획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2014년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예. 하면서 이제 여월 정수장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북측이죠. 거기에는 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또 남측으로는 산업시설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화시설이나 융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그때 좀 지지부진하다가 네. 결국은 2017년도에 이제 국토부 승인이나 이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LH가 주거시설은 개발하고 나머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서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지하철 전철의 노선들이 추가되고 하면서 예. 애초에는 이제 7호선과 이제 그 소사 대곡 원시 그 정도의 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 또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지금 GTX D, B까지 전철에 지하철에 이제 들어오는 광역망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이게 이제 거의 3중 역세권에서 4중 역세권까지 아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쿼트러블이라고 하셨는데 4중 역세권까지 이게 이제 크게 넓어지면서 이곳의 공간이 예전에 네. 그 애초에 개발할 때 당시와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의 세대 그리고 융복합센터 지금 R&D 센터는 네. 이미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R&D 센터의 규모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운동장 있는 그쪽이 이종 주거 지역으로 또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문화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이고 산업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이고 그리고 지상의 세계도 있지만 지하의 세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개발하는 과제를 어떻게 할 예. 것인가가 지금 우리 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계획이 좀 바뀌어온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주거단지, 지금 종합운동장 위쪽인 것 같은데 LH가 좀 역할이 있고 부천시는 좀 아래쪽 공업지구 개발인가요? 예, 예. 그 이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한 10여 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국토부가 조건부로 이제 44만 제곱미터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 북측이죠. 북측에는 LH가 주거단지와 일부 상업시설을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을 하고 종합운동장 남측 그러니까 이제 메인 스타디움과 부설 주차장, 야구장이 있는 곳은 네. 부천시가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LH가 통합 개발이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메인 스타디움과 부설 주차장, 야구장은 부천시 소유의 토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토지가 사업 시행자인 LH에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는 우리 시의 토지를 LH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봤을 때는 그다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남측은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R&D 종합센터와 산업시설을 이제 개발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추진을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2018년 신도시 개발과 신도시 성공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망이 발표되면서 거기가 이제 4개 지하철역이 통과되는 이제 쿼트러블 역세권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변의 토지 가격이든 환경이 전혀 지금과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걸맞는 그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발 자체를 잠전 중단하고 다시금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해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추진을 해보자라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곽 의원님,
과거 부천이 이제 동서균형 발전에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중상동 지역에 비해서 좀 취약한 곳이었는데 네. 이 지역이 지금 보면 4개역이 지나는 그 쿼드러블이란 말이에요. 네. 유동인구 면에서 엄청난 기대를 지금 갖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과정들의 이제 근거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도시가 생기는데 도로와 철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도심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그 3기 신도시는 불안정하기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와 교통망에 대한 이런 확보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수도권에서 광역 철도망을 계획하고 있었던 GTX D와 B가 우리 부천시를 지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GTX B는 인천 송도에서 강남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이어지는 선이고요. GTX D는 김포에서 이제 부천을 지나가는 선이고요. 거기에 이제 7호선은 이미 이제 종합운동장역이 있고 거기에 소사대곡 원시심선은 지금 고향에서부터 오는 소사대곡은 지금 개설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4개의 망이 확충이 되고 거기에 지난 3기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4차 철도망 그 구축하는 계획에서 국가가 원종 홍대선을 또 대장동까지 이어서 대장 홍대선까지 네.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그 외에도 범박 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역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유동 인구나 또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의 편의는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추후에 나오는 환승센터나 거기에 그것으로 이제 도로나 철도는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중요한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는 관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주택과 이어지는 이 교통망들은 어떻게 해야 더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 과제입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계획상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다른 변경이 있을까봐 그게 지금 계속 지금 김포나 지난번에도 수도권 광역 발표할 때도 국가가 어떤 발표를 바꿀까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 해결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는 이유가 최근에 좀 또 한 가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을 좀 그래서 마련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국토부 공모의 환승센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부천시에서 철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배경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형식상으로는 네. 이제 부천시가 철회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철도망을 이렇게 확충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종합운동장의 환승센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월 대도시 광역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 GTX D 노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하철 7호선과 그다음에 대곡 소사선, 그다음에 이제 GTX B 노선은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GTX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환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그 GTX B 노선이 지금 종합운동장 역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 길 건너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원래 노선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과 맞물려서 가게 되면서 위치가 이제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김포공항에서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를 통해서 거기서 종합운동장까지는 SBRT가 지하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SBRT 지하역이 종합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환승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린벨트 지하에 주차장도 만들고 버스 환승역도 만들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국비를 약 한 70%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훨씬 그리고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추진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니까 부천시와 경기도는 그 정도라 하면 우리 부천시 재정이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가능할 거로 해서 우리 시가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GTX D 노선이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오게 되는 이제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SBRT는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지하에 어떤 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국토부도 이제 점점 말을 바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국비도 30%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승센터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와가지고도 여기는 과연 그런 문제로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환경은 좋고 어떤 지역적으로 조금은 유리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 1,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시가 부담하면서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예산 상황으로 봤어도 그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BRT 노선이 없어지면서 지화 환승센터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부천시가 형식상으로는 포기를 했지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정부 주도와의 철도 사업자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설계 변경과 예산 부담에 대한 좀 다시 내밀한 계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네.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역 버스 있잖아요. 그게 SBRT거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광역 버스면 내정거장을 예. 그냥 버스가 지나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내정거장이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속도가 빨라지는 그 SBRT가 우리 부천시에 오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니까 SBRT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우리 부천시의 모든 사업들이 취소가 되면 국토부가 우리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 거고, 그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뺀 나머지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다 해보니 한 700억을 우리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700억을 부담했을 때 그 시민들이 편리하려면 엘리베이터 설치나 여러 가지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기본 계획, 실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도로 그 연결 구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불편한 요소를 채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은 700억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했어요. 철회했으면 이제 앞으로 이 환승센터는 없어지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GTX를 타고 그리고 또 4개의 그 역이 통과하는 그 지하철을 통과하는 이곳에 환승센터는 있는데 누가 개발하냐면 GTX-B를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 환승센터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찝어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그리고 어떤 택시, 버스, 주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환승할 수 있는 넓은 구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GB 안에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공간 안에 이것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시 재정 부담은 제로가 됩니다. 대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민자가 투자하기 때문에 추후에 설치하는 거, 운영비 이 두 가지로 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시민들의 편리성은 보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간 사업자랑 이제 계획을 논의할 겁니다. GTS-B 사업자랑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와 이 사업 시행자들이 함께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조금만 틀어져도 이거는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망들이 구축되었다고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좀 주민들 민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종합운동장을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부천시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둔 종합운동장 부지를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바꾼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계속 그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냥 그거와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약 44만 제곱미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종합운동장도 혹시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전체 개발이 된다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 않느냐.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렇게 일반 이종 주거지구로 바뀌어놓는 게 시로도 낫다 해서 그때 예. 포함해서 바뀌었던 예. 거지 거기에 뭐 현재로 뭐 주거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전혀 예. 계획의 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합운동장을 집을 짓게 되면 다른 데에다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로 봤을 때 그것을 만들 만한 토지도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재 대장동도 신도시 계획이 예. 이미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만일에 거기에 혹시라도 주택을 짓고 하려면은 다시 이제 국토부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승인이 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여기는 제 예.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 박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혹시 장기적인이라고 표현을 예. 하셨는데 부천시도 혹시 장기적인이라는 표현을 꼭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혹시 장기적인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또 하나의 주택을 형성하려는 그 염두하는 걱정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는 이미 집이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1,500세대 아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나오는 1,500세대 중에서도 900세대 중이 또 행복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더 이상 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미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포화가 엄청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3080 공공주택도 개발하고요. 대장동 신도시 개발하고 역곡 공공지구 개발하고 영상문화단지 개발하고요. 엄청난 주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또 하나의 주택을 염두하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예. 있다면 적어도 그 부천 시민들 중에 우리 춘희동 주민들은 거기 부분에 대한 그 종합운동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가서 한 바퀴 돌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그게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정을 하려면 춘희동 주민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에게 이제 좀 집을 더 지어도 되겠냐라고 좀 설명도 하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집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가격대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집을 더 이상 짓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라는 게 좀 그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부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재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 김경엽 의원이 꺼낸 이야기인데 산업 재배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합운동장 역세권 예. 개발 남측 부지를 이제 거기가 예. 커트러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경제, 문화, 사회가 어울려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된다면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춘희역, 경제구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 방향을 잡아보자.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의 조건부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전 절차로 우리 부천시가 종합운동장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올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부천의 개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고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토부를 움직여야 되면 김경엽 의원님의 이제 어떤 힘도 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경엽 국회의원님의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곽 의원님. 근데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잘 반영이 돼 갈까요? 그러니까 반영이 돼야죠.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장기적인 이번에 2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산이 세운 이유는 그동안의 계획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역세권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나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획이거든요. 그 2억을 거기다 쓰라고 준 겁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은 집을 더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종합적인 문화시설,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또 어떤 융복합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과 산업도 변화가 됐거든요. 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좀 구상들을 하고 그 시설 자체를 좀 더 시민들에 가깝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